이제 물가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바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수익 증가를 봐야 된다.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산업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개월이겠죠, 뭐 1분기니까. 예. 1, 2, 3월 중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온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뷰를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며칠 전이죠. 파월에 예. 12월 FOMC 이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바로 전날 발표했던 CPI 지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물가 지표 이거는 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방향성은 보이는데, 예, 근데 시장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가 봐요. 예. 물가는 뭐 6월에 9.1%까지 올라갔다가 네. 11월에는 7.1%로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예,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뭐 연준이 목표하는 보다 지금 높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물가 금리보다는 경기를 보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주시장에 더 반영되면서 주가가 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하락했는데, 예, 경기 침체 그걸 기대하면서 주가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환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네. 뭐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바로 또 많이 밀렸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날 파월은 그걸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파월이 좀 다르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 뭐 작년에 인플레를 너무 낮게 봤다가 높게 나오고, 요즘은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를 좀 가대평가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저도 미국 물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내년 4분기에는 거의 3% 안팎까지 떨어지거든요. 아, 확 떨어지네요. 예, 예.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 목표 2% 안팎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뭐 통화정책 당국 책임자 입장에서는 다행히 물가보다 현재 목표가 높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물가를 보고요. 그래서 참 그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제일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2008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아, 네. 예, 그때 물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좋다고. 예, 그런데 며칠 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얘처럼 뭐 며칠 후, 몇 달 후 경기를 내다보기 힘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뭐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고용이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뭐 3.5에서 3.7% 올라왔으면 실업률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측면에서 좀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미국 IT 기업들이 고용 줄이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이제 고용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미국 고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모델 고용을 예측합니다만, 내년 1, 4분기부터 미국 고용이 감소하는 걸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파월 연준 의장도 그동안 물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점이 내년 1, 4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파월이 우려하는 것은 그 지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또 틀릴까봐 이런 걸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하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금리 뭐 계속 저금리 유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야, 예측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 중앙은행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물가가 예상보다 저 목표치보다 훨씬 높으니까, 뭐 제가 중앙은행이라도 뭐
금리 담당 결정다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물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이제 확연하게 좀 꺾인 걸로 물가 예. 지표, 이 인플레이션은 꺾여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 이제 유럽의 예. 그 뭐 영국이 됐든 예. 아니면 이탈리아가 됐든 이랬었잖아요. 예. 이쪽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 경제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뭐 유럽,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뭐 여러 나라 경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는 데가 유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로는 올해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내년 유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거 전망들이 나오고요. 근데 요새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서 예, 제가 좀 이상한 거는 내년에 뭐 IMF 모든 전망 기관이 국가별로 내년 성장률을 다 낮추거든요. 아, 근데 유일하게 하나 올린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올해보다 높은 성장, 중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중국 경제가 3.3% 성장한다고 전망이 됐는데요. 내년은 4.6%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모두 내년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데 중국만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중국이 코로나를 지금 엄격하게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안 됐는데 내년에 그 코로나 좀 규제를 안 하면서 소비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중국이 사실 제일 먼저 정점을 쳤어요. 아, 그쵸. 그때 좋을 때 한참 예. 제일 먼저 좋아졌죠. 예, 제일 먼저 나빠지고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중국 경기가 저점이 빨리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시작 좋을 때도 먼저 시작 좋았고 나쁜 것도 먼저 나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저 OECD 각국의 선행지수 쭉 살펴보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 5월, 중국은 작년 2월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경기 선행 지수에 의해서 그 우리 뭐 특히 산업 사이클 우리는 사이클 산업이 많다고 하니까 네. 이 사이클은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바닥을 지점에서는 뭔가 뭐 반도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수의 예. 기회를 예. 잡는 거. 예. 근데 지금 이게 완화됐다는 게 좀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은 평평하지 않고 이제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은 하락 예. 쪽이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측해 보면은 아마 우리 선행지수, 뭐 중국 선행지수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뒤늦게 수축 국면에 들어서니까 좀 더 늦게 나오지만은 중국과 우리 선행지수 저점이 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근데 일단 첫 번째 중국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워낙 나오는 예. 뉴스 보면 중국 부동산 위기에 예, 대한 예.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막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워낙 막 확진자가 예, 예. 늘어나고 사망자 늘고 예. 중국은 뭐 13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얘기는 나오는 뉴스 보니까 조금 뭐 일찍 시작했으면 10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미국이 1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중국은 그동안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죠. 물론 어떤 숨긴 통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코로나 규제 않으면 중국도 뭐 14억 인구 중에서 뭐 100만 명 죽을 수도 있죠. 근데 100만 명 죽는 것보다 그 14억 인구가 소비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 소비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소비 이축 효과보다는. 예,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사실 중국의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 같고요. 예, 물론 중국 문제는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가 최근에 2분기 국제 결제력 통계 보니까 159%예요.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159% 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기업들 구조조정해야 되고 금융에서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 아마 갈수록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정부도 투자가 줄어들면 성장률 낮아지니까 뭐 코로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소비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럽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거 유럽 경제, 유럽 뭐 특히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 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럽도 좋아지고 또 우리도 덩달아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중국 건가요? 소비가 증가하면은 우리 뭐 유럽 뭐 제조업 국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한때 26%까지 갔다가요. 올해 23%대로 떨어져 많이 버렸거든요.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대신 그동안 미국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가 미국 비중이 12%, 15%까지 올라갔고요. 그 3%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예, 미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그 12월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올해 미국으로만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중국으로는 올해 수출이 워낙 많이 감소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기저 효과도 있고 중국 소비도 증가하면서 중국 쪽으로는 내년에 수출이 다시 그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그 내년도 흐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최근에 뭐 지금 몇 개월이죠? 9개월 이상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예. 적자 나오고 수출 규모 자체도 뭐 3개월 전서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이게 근데 대부분 중국 쪽에서 뭐 중국향 그 무역 적자가 또 시작이 되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수출 지금 안 좋은 상태죠. 9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가요. 10월에 마이너스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11월 달에는 뭐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12월 12일까지 통계해 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아, 예, 그리고 제가 그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계속 전망합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보니까 10일까지도 마이너스 15%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마 이번 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예, 그 다음에 수출이 있는데요. 뭐 소비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 감소했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 뭐 요새 뭐 연말이라 제가 각종 기업들 강의하러 다니는데요. 내년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한국은행 전망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설비 투자가 감소세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 수출이 그 두 자릿수 감소하니까 아마 우리 경제가 뭐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들어섰고요. 뭐 내년 1분기는 감소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몇 %냐 지금 다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 뭐 1.7, KDI 1.8로 낮췄는데요. 예, 제 모델에 나온 수치는 1.2%거든요. 뭐 지금 국내에서 나온 수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근데 노무라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1.3%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도 봐요. 예. 예, 그런데 예, 뭐 제 모델 같은데 이렇게 수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아마 노무라 전망처럼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건 이제 좀 괜찮아졌다가 1분기에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일평균 수출이나 그 다음에 유동성 뭐 이런 지표 가지고 뭐 9월에 2,150까지 떨어졌을 때는 뭐 2,5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2,500까지 갔고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제가 내년 1분기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떨어지는데 전저점은 지킬 것이다. 뭐 전저점이 2,1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지킬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그 1분기를 좀 어렵게 전망했던 거는 예,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네.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율 좀 낮아지고 있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우리가 그 시장금리라는 건 10년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예, 그게 10월에 4.6%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3.4%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안 좋은 징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에는 시장금리 미래의 경제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수익 증가를 봐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전망 기관이 경제 성장률 전망 낮추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높은 거라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기관들의 그 예. 전망도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증가치도
아직도 높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실물 충격이 한 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 내년 1분기까지 주식을 좀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래 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올 4분기 한 30% 사고 내년 1분기 한 70% 정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이제 현금을 지금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가 오는 건데, 이제 들고 있는 이미 물려서 계속 물려서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싹 꺾인 예, 것 같고 예. 다시 뭔가 이렇게 하락세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 지금이라도 이거 던져야 돼? 막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요새 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지금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단지 종목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체. 예. 내년에는 경기 성장률, 뭐 주가가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자리야 1%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는 너무 크게 심화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내년에 어떤 사람이 좋을 것인가,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 뭐 그런 산업 전망을 하면서 한번 교체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뭐 내년에는 뭐 주가가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산업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새 저도 뭐 산업 공부, 종목 공부, 애널리스트들 자료도 보고 한국산업연구원 키에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 업종별로 산업 전망을 해줘요. 그래서 매년 말 보면은 뭐 저 우산을 그려놓든지 구름을 그려놓든지 해를 그려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산업 전망을. 그걸 이제 좀 쉽게 예, 이모티콘으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이미지로. 있고. 그런데 내년에 해가 그려진 업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 주가 많이 올랐다가 근데 많이 빠졌죠, 요새.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건 전 추세라고 생각해요. 내년 1분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정말 싸게 살 기회다. 예, 그리고 조선업종도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막 기대감이 많이 컸던 게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50몇 척인가 중국에서 다시 그 수주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저가가 이제 경쟁이 시작되나?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뭐 울산에 가가지고 조선업종 담당자들 강의 가지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 표정은 봤고요. 2027년까지 거의 수주는 받아놨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수주 산업의 문제가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내렸으니까 뭐 수주는 비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익을 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느닷없이 가서 내년에 세계 경제가 혹시 좋아져 가지고 뭐 내후년에 좋아져 원자재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아, 이거 미리 생산 비용이 늘어나 버린다. 그래서 가격은 다 결정돼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런 게 수주 산업이 좀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은 뭐 2027년까지 거의 수주 받아놨다고 그러니까 수주 문제는 앞으로 3, 4년간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선주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하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 조금 요새 지금 오르다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문제인가 그 말씀하신 원자재 문제가 다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저는 코스피 중간선이 한 2,4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상단은 어느 정도 보세요? 상단은 거기서 뭐 10%, 하단은 10%, 그럼 한 2,400에서 10%면 뭐 2,700 뭐, 예, 이 정도 갈 수가 있고요. 뭐 하단은 10%, 뭐 2,200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실제로 그럽니다만 2,400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2,400에서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 업종 간 산업 간 차별화는 내년에는 정말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서만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국이나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내년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저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아, 시장이? 네, 우리 주가는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뭐 총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근데 미국 주가는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거 해도 아직 저평가 영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PER, 토빙, Q,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 해기 분석하고 그 추세에서 S&P 500이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걸 계산하면요.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으로 3개월이겠죠. 뭐 1분기니까 네. 1, 2, 3월 중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온다. 예, 예. 이게 두려운 얘기로 하면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지만 다른 예. 쪽으로 보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예. 싸게 살 기회가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전저점은 지킬 거라 보는데요. 일부 그 비관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2000도 깨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2000이 깨지려면은 뭐 경제 변수보다는 외생적 충격. 그래서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던지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지 이런 외생적 충격 아니면은 저는 2000은 안 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아까 물론 박스권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뭐 2분기 후반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있습니다. 상승세가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스권 또 장세가 박스권에 올 한 해는 예, 올 한 해는 계속 박스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올 1분기에 주식을 싸게 사고 2분기에 상당히 높게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